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소 늘어서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상회복 중심의 방역 체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목표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방안을 만드는 데는 오늘 첫 모임을 가진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로드맵의 적용 시점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다음 주 정도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 그리고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은 있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일상회복 중심의 방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변화가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인 이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으로 잡은 게 오는 23일인데요. 그런데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면서 일단 이 목표 시점이 조금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시간표 역시 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방역체계 전환에 앞서서 앞으로 2, 3주가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라고 보고요. 현행 거리두기 그러니까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경우 현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허용하고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지금의 밤 10시까지 해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연장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체계 전환 과정을 앞두고 이른바 이번 징검다리 기간의 방역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라면서 어떤 부분을 완화할지는 오늘과 내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전국 이동량 전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이동량은 2억 3,800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0.2%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3.8%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3.6%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역시 직전주보다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1,745명으로요. 수도권이 1,327명, 그리고 비수도권이 418명 정도였습니다. 이건 직전주보다 수도권은 14.5%, 그리고 비수도권은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